네, 안녕하세요. 현직자 비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업 대기업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저는 브랜드 마케팅, 또 브랜드 전략 업무를 하고 있는 브랜드 마케팅 현직자 B입니다. 네, 현재 대기업 브랜드 마케터로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대기업 브랜드 마케터이기도 하고, 막 브랜드 전략팀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는 브랜드 사업 전략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전략에 관련된 신시장 진출 혹은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외에도 신시장 진출을 할 때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또 어떻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루트 이런 것들을 찾는 업무들도 하고요. 이 외에도 굿즈 마케팅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지금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사람이 적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인 일을 한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게 사람이 부족한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속한 조직이 저희 기업에서도 좀 크고 있는 조직이라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족하진 않았는데 부족하게 된 상황이긴 합니다. 아, 원래 루틴한 업무가 있다라기보다 좀 TF 느낌으로 점점 업무가 많아지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원래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광고 대행사 인턴 경험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광고 대행사 인턴 경험이 대기업에 입사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까요? 일단 뭐 광고 대행사에서 많은 역량을 배웠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턴 경험이란 게 사실 인턴한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무보조랑 거의 유사하긴 하거든요. 아마 인턴을 하실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제가 오해했던 광고 대행업과 인하우스 마케팅 사이에 저는 두 개가 같은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인턴 경험을 하면서 그 두 개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대행사 입장이 돼봐서 대행사 입장에서 이런 인하우스 마케터들이 어떻게 디렉션을 주면 좀 더 대행사 일을 잘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어요. 또 전체적인 마케팅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마케팅업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 면접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어필되진 않았고요. 나중에 정말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훨씬 많이 도움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먼저 사무보조 일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많은 취준생분들이 채용 공고에 사무보조로 적혀 있으면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사실 감이 잘 오진 않거든요. 물론 뭐 사무적으로 보조를 한다라는 느낌은 알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은 사무보조 일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일단 사실 공고에는 사무보조라는 게 쓰여 있진 않았고, 광고 대행사의 어느 한 비즈니스 팀에 가서 AE, 어카운트 엑스큐티브라고 하죠. 라는 그 직무 인턴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워낙 큰 곳의 대행사고 또 거기에 인턴이다 보니까 사무보조, 뭐 앞서 말씀드린 뭐 간단한 엑셀 정리, 또 위클리 트렌드 리포트 업데이트 같이 조금은 되게 루틴하고 조금은 직접 광고주랑 컨택을 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이제 위에 사수분, 실제 정규직 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필요한 베이스 업무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잡 디스크립션에는 어, AE 관련 업무들이 쭉쭉쭉 써 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턴이다 보니 정말 그 업무에 정규직처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업무를 부여해 주시진 못했었어요. 트렌드 위클리 리포트도 작성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작성하셨을까요? 사실 이것도 제가 오기 전부터 양식이 이미 완성은 돼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제 광고주가 속한 산업의 이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네이버 뉴스를 들어가서 관련된 산업을 검색해서 나오는 것 중에 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전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제가 판단하고 또 제 사수한테 컨펌을 받아서 직접 보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관련 산업 외에도 요즘 핫한 광고 혹은 마케팅 이슈가 있다. 이러면은 그런 사례를 한두 개 정도 보내는 그런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하곤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행사와 인하우스가 확실히 일이 달랐기 때문에 큰 도움은 되지 않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행사와 인하우스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인하우스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업에만 되게 집중을 하고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었고요.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광고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광고주들의 업무를 받아서 되게 디테일한 그림을 그리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명 대행사는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광고주는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광고 대행사는 여러 분야의 광고들을 다뤄볼 경험은 생기겠지만 특정 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대행사 속한 조직에 따라 좀 되게 다른데요. 뭐 예를 들면 삼성과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삼성이 만약에 갤럭시 런칭을 한다라고 하면 갤럭시 전문팀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행사분들도
그 업무를 1, 2, 3, 4년 이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인하우스 마케팅 수준으로 그런 전문직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어요. 뭐 한 팀에서 여러 광고주를 맡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대행사 업무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그렇게 하나의 광고주 하나를 대행하기 위해서 팀을 별도로 만드는 건 흔치 않은 일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사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면서 또 단점으로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대행사에 들어가더라도 산업 전문성이나 브랜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또 이거는 회사 바이 회사이고 다양한 브랜드를 다뤄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취업하시기 전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도 대학생 시절에 발행을 하셨어요. 대외 활동 중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발행 대외 활동은 저도 이제 처음 보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활동에서 사실 엄청난 성과를 거두진 않았고 이 활동을 어떻게 했었냐면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돈을 받고 혹은 구독을 돈으로 받고 제 글을 일주일에 2개씩 발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 2개씩 발행하는 글을 단건으로 살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는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2개의 글을 좀 좋은 퀄리티로 작성해야 되다 보니 마케팅 관련된 글을 썼었는데 저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됐고 트렌드를 놓치지 않게 됐어요. 그런 게 확실히 도움이 됐고요. 뭐 그렇다고 판매랑 구독자 수가 많았냐?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해가지고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회사 면접 때, 자소서 때 써서 어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되게 좋게 봐주셔서 선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가지고 뭐 구독자 수를 많이 만들거나 뭐 매출을 많이 발생시켰다라기보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마케팅에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그러한 콘텐츠 발행 수행 능력을 나중에 취업하실 때 인정받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시게 되셨는데 면접 스터디를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점들을 배우셨을까요?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답변의 퀄리티가 막 수직 상승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해요. 근데 면접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저도 모르게 말을 할 때 정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살짝 말투 같은 게 좀 튄다던가 아니면은 좀 말을 할 때 몸이 약간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그런 거를 저 혼자 연습할 때는 아무리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한다고 해도 제 눈엔 그게 이상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칠 수 없었는데 확실히 제가 아닌 완전히 타인의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봐 주니까 그럼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좀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면접 스터디를 하는 거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요즘 취업이 어려우신 가운데 대기업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자소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작성하셨을까요? 자소서는 지원 동기랑 뭐 역량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제가 노력을 기울였던 건 이 회사, 이 산업, 이 직무에 관심이 있음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신입사원들이 많이 퇴사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또 인사팀에서 그걸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뉴스 같은 것들을 저도 다양한 취업 스터디나 또 취업 유튜브를 통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좀 걱정을 불식시켜주기 위해선 이 회사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는 걸 뭐 진심이 아닐지라도 잘 그걸 공부하고 그걸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해서 자소서를 좀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카드사 를 썼었는데 카드사에서 결제 데이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지원했던 회사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사업을 막 시작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썼었냐면 저는 원래부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창의적인 것을 콘텐츠나 뭐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다.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그렇게 제가 작성하고 조회수나 뭐 좋아요 수나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다른 콘텐츠를 기획을 할 때 반영을 했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획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지원하는 카드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신사업을 시작하고 또한 카드 결제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수집되는 곳이어서 이런 곳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더 멋진 것들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와 같이 조금 이 회사와 산업과 직무에 좀 내가 되게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좀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되게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쓰는 회사는 붙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고민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쓰는 회사들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소서를 쓰셔가지고 확실히 회사와 산업과 직무의 관심도를 잘 나타낸 자소서를 쓰셔가지고 서류는 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이란 단계가 남아있는데 이 대기업의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으며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선 면접에서는 되게 다양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지원 동기에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최근에 많은 신입사원들이 퇴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여기를 원하는지를 지원 동기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 회사, 직무에 대한 관심이랑 최대한 엮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답변을 어떻게 했었냐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콘텐츠 기업이었는데요. 콘텐츠 기업에서는 원래는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가 되고 싶었으나 창작자의 한계를 깨닫고 그런 뛰어난 창작자들의 작품을 보는 것을 즐겼다. 근데 이런 창작자들의 작품이 때때로 마케팅이 잘 안 돼서 확산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터가 돼서 뛰어난 창작자들의 작품이 묻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싶어서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와 같이 되게 산업과 회사와 직무에 관심이 있다는 걸 최대한 어필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좀 되게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접 질문 중에 기억 남으시는 면접 질문 있으실까요? 임원 면접 중에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건 우리 브랜드가 잘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되게 포괄적인 질문이고 답을 딱 내릴 수는 없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일수록 좀 더 범위를 되게 좁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브랜드가 잘 나아가고 있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이미지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매출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좀 분리를 해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도 전체 판매 매출 같은 거 조금은 외워갔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뭐 판매량이 좀 저조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판매량이 많이 올랐다. 또한 최근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 땡땡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다는 기사도 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해당 관련된 마케팅 콘텐츠들 찾아보면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뭐 제가 감히 확언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브랜드가 좀 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같이 답변을 했었고 되게 흡족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확실히 브랜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사실 지원자 입장에서는 말하기 되게 힘든 답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브랜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와 증거 자료들을 같이 말씀드려가지고 만족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접까지 통과를 하시고 난 다음에 취업하셔가지고 이제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업무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사실 마케팅을 지원을 했었는데 마케팅 사업 전략팀으로 가게 돼서 사업 전략팀 특성상 남들이 해보지 않은 업무, 그러니까 사수조차 없는 업무들을 하는 것들이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제품을 단 한 번도 출시해보지 않은 신시장에 진출을 시키는 업무였는데요. 사실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타겟 커스터머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데이터가 정리도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서 이 시장이 어떻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저 혼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수와 머리를 맞대서 하기도 하고 대행사분들의 힘도 받아서 시장을 정의를 했었고요. 시장을 정의를 해서 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기획을 하고 또 실행을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아무도 모르는 시장에 같이 간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 결론이 나중에 나게 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바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진출 위한 초석을 밟아놓는 것이 사업 전략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게 가장 어려웠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3, 4개월이 지나고 나서 잘했다고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좀 깨달은 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진출해보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없고 시장 조사 자료도 적기 때문에 신사업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업무들을 좀 풀어가시고 해결하셨던 계기나 해결점이 있을까요?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찾아보면 모두 레퍼런스가 있더라고요. 뭐 누군가는 모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모방은 또 창작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해당 시장에 미리 진출해 있는 경쟁사 혹은 해당 시장에 진출해 있는 타 산업, 성공적인 타 사업의 또 회사 이런 것들의 기사를 찾아보고 데이터를 찾아봤고요. 그래서 그들에서 많이 착안해와서 그거를 좀 저희 회사에 맞게 저희 제품에 맞게 좀 변형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를 이제 같이 팀원분들과 논의를 해서 했었고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그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어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그림을 더 그리는 게 더 편한 것처럼 좀 레퍼런스 삼을 수 있는 곳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저희에 맞게 좀 변형시키고 그런 것들이 좀 이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벤치마킹이 가장 좀 효율적인 그러한 해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취업을 준비할 때와 다르게 실무에 들어서면은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무를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난 뒤에 브랜드 마케팅 직무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역량이 있으실까요? 특히 대기업 브랜드 마케터로 오시게 되면 그 기업이 특히 또 글로벌 기업이라면 더더욱 좀 충시되는 역량들이 정량적으로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하셔서 들어가시는 곳이 글로벌 단위의 캠페인을 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CG장 같은 경우도 해외 시장을 이제 진출하게 되니까 영어 토익 혹은 오픽, 토익 스피킹 같이 확실히 정량적인 영어 점수가 높아야 합격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고요. 그 외에도 제가 최근에 회사에 합격한 사람들의 통계를 낸 것까지는 아니지만 해보면 인턴 경험이 없는 분들은 확실히 없더라. 아무리 쨍 신입이어도 실무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합격하기는 정말 확실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학부생이다 보니 성과에는 사실 신입사원한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뭐 그래서 조회수 100만의 영상, 조회수 10만의 영상 그런 사람이 A, B가 있다고 하더라도 A의 과정이 어쩌다가 된 거고 B는 그 과정이 하나하나 기획해서 본인이 정말 노력을 해서 이거는 결과물이고 그걸 잘 어필을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기록을 하고 그거를 기록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소서 면접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선 브랜딩, 마케팅, 또 광고 대행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 질문에서도 광고 대행사에서 인턴을 해봤는데 대행사랑 여기 우리 회사랑 어떻게 다른지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식이 없다면 당연히 답변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입 레벨에서는 성과보다 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던가 그 과정이 더 중요하게 쓰이는 거네요. 그래서 무작정 성과가 높았던 결과물보다는 성과가 높지 않았더라도 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동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기억해서 답변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확률로 취업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